심상치 않은 북한은요, 또 김정은이 다시 자맹에 들어갔고요. ICBM급 미사일을 지금 밤중에 야간을 틈타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교수님? 네, 가능합니다. 그 산흥동이 네. 옛날부터 그 미사일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이제 그 무진동 열차를 통해 가지고 네. 북한 전역으로 이제 옮겨가서 이제 시험을 하는데 통상 보면은 광명성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산흥동에서 만들어 가지고 철산리, 네. 동창리에 가서 이제 발사하고 그랬습니다. 저거 이제 어디서 발사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네. 산흥동에서 만들어서 일단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거 쏜다면 어디로 쏘겠다고 저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2015년도에 네. 북한이 이제 ICBM을 발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중국의 상무위원 유원산 씨가 이제 평양을 방문하면서 일단은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발사할 타이밍이 한 번 남긴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성 계열의 미사일을 발사를 다 했고 또 6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화국 창건 기념일이 9월 9일이니까 네. 그때를 맞춰가지고 이제 한 방울 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올해 안에 이제 모든 전력이 다 완성된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어느 쪽으로 쏠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뭐 이제 쏠 수 있는 방향이 이제 일본 쪽 태평양을 거쳐서 이제 뭐 공해로 나가는 방향이 있겠는데 네. 아마 이제 구구절을 아마 겨냥해서 아마 이들이 준비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 유엔 미국 대사인 니키 헤일리는 북한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 우리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면서요. 워싱턴 조야에서 참수작전, 레짐 체인지, 그리고 절멸이라는 이야기까지 꺼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서는 큰 한 주가 될 것이다 예고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메시지일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방금 또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이 자신의 정권, 영구적 정권 보장을 해주면 핵을 내려놓을 수 있다, 가능성이 네. 있다, 이런 또 이야기도 했었어요. 따라서 지금 이제 이 헨리 주 유엔 대사의 발언이나 어제 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절멸이라는 단어,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절멸, 뭐 전쟁을 구걸, 이런 것들은 군사적 작전을 아주 강하게 의미하는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네. 미국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일인데, 북한을 핵을 제거하느냐 아니면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에서 지금 하나만 선택하는 길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핵을 제거를 하는데 이것을 협상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느냐? 네. 협상을 통해서 제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고 북한이 너무나 많이 진전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미국이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작전을 개시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정권의 안정을 보장하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건 결국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 그러면 미군 철수까지 요구하는 그 프로그램을 타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자기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라.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당신들이 요구하는 그 핵실험 중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미사일 도발 같은 것도 중지하고 뭐 대화를 응하겠다는 게 이제 북한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뭐 한국이나 미국 편을 들은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속마음이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니키 헤일리 같은 저런 분이 왜 그렇게 꼭 군사적 조치를 할 것 같은 그 말을 발언하는가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군사적인 그 조치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더 큰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말폭탄을 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이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위한 것이 더 큰 것이지 저게 네. 실제로 전쟁을 도발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기에는 현재 너무나 북한의 핵 능력이 완성된 게 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군사적 조치를 하게 되면은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은 그 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핵을 그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 정권을 네. 보장하면 이제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이제 소련이 해체됐을 때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소련이 해체되는 그 순간에 자기 영토에 있는 모든 무기나 뭐 경제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나라의 소유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핵 보유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핵 보유국 아니죠. 그 아닌 과정이 뭐냐? 바로 당시 카자흐스탄 대통령 뽑혔던 사람,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 우즈벡 대통령에게 정권, 영구 정권 보장을 해줬던 거예요. 그 대가로 물론 다 다른 경제적 지원도 해줬지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핵을
미국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 것들과 같은 모델로 가자. 이제 푸틴이 전쟁하지 말자.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신세대라고 하지만 핵감 미사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신세대라고 아마 강철원 대표님이 잠시 뒤에 또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오늘 북한의 동정이 속속 들어왔습니다만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도 짐짓태연한 북한입니다. TV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이런 풍자극과 시를 바치던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벌거벗었구나 아메리카는 유해 면전에서 그의 문명 앞에서 홀딱 벗고 나섰다 자유 아메리카는 그 구린내 나는 알몸뚱이를 나는 시인 수천 수만의 말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오이들만을 골라 그 위에 또 운과 옥양을 붙이는 사람. 아이고 잘한다. 뚜껑이 먹어도 점잖게 개구리 사촌이라고 불러주길 좋아하는 사람. 어이구 잘한다. 그러나 이번만에는 할 수 없구나 달리만을 쓰는. 아니 그거 누구 보고 하는 말이라. 미물? 미국이요? 팔에 들어간다. 쭉 벌거벗었구나 아메리카는. 지금 북한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정은은 자맹에 들어갔고요. 박봉주 내각 총리는 경제 현장을 시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류관에서 대표 선수단들 밥도 사주고요. 네. 미사일이나 그런 일 전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처럼 조용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본인은 지금 엄청나게 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제사회 압력이 가시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군 전력이 들어오는데 가장 두려운 것은 이제 참수작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지금 이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정부가 참수부대를 만들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본인이 떨고 있다가 말할 수는 없고 네. 애써 태어난 척을 하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아주 험악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반 북한 주민들은 미국을 잘 모릅니다. 아, 네.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 하지만 엘리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미국에 대한 허무맹랑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은 미국을 잘 모르는 북한 주민들에게 네. 북한의 핵무력이나 미사일 무력을 과도하게 이제 선전을 하면서 북한이 마치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 북한의 엘리트 그룹들은 전혀 믿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 주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지만 사실은 김정은과 그 밑에 있는 엘리트 그룹들은 상당히 지금 긴장한 그 이중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핵실험 결정 5인방을 공개하고요. 지금 미국에 자신들의 강력한 힘을 보여준 결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다음 카드가 뭐겠습니까? 오늘 ICBM 미사일이 야간에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도 처음에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뭐 국정원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화성 14형을 쏴서 고각 발사를 해서 네. 일단은 뭐 엔진 출력이라든가 멀리 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보였지만 실제로 ICBM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실사격을 해서 ICBM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막 금년 중으로 아니면 뭐 빠르면 뭐 9월 9일이겠죠. 네. 저 태평양상으로 쏴서 사거리 한 6,000km 정도의 그 실질적인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아마도 ICBM을 쏜다 그러면 그런 뭐 실사격을 해서 자기네 그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정은의 손에 놓인 핵 단추가 어디까지 갈까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백두산에 대해서는 계속 보도가 나오네요. 폭발하면 남한 지역에 11조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가져온다. 이게 왜 11조 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반도는 워낙 좁은 땅덩어리고 네. 지금 백두산과 풍계리는 아주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그마한 어떤 자국에도 그 마그마가 폭발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예전에 이제 발해가 망할 때에도 백두산이 폭발하면서 발해가 망했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폭발하면서 한반도 이제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이제 중국 동북 지역과 북한 지역은 완전히 이제 쑥대밭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11조 원 이상의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백두산 폭발이 만약 가능화된다면 이거는 정말 북한 정권이 완전 붕괴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늘의 사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마 지금 북한 내부의 지질학자들도 아마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를 김정은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김정은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핵과 미사일이기 때문에 네.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 우려를 표시하게 되면 바로 그냥 처형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내부의 지질 학자들도 지금 말을 못하고 있고 네. 또 중국은 항의해봤자 북한은 듣지도 않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백두산 폭발이 진짜 이게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참 감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네네. 고려 시대 우리 사설을 보면 고려 시대에도 백두산이 폭발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백두산을 그동안 사화산이라고 배웠는데 사실 휴화산이다. 그래서 지금 백두산 밑에 있는 그 마그마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네. 중국 학자들과 일본 학자들이 백두산이 폭발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하는 것들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 이 풍계리의 핵실험장과 백두산 거리가 불과 한 110km 정도. 정상까지가 110km지 그 밑에 있는 그 지질내 멘틀 내부에 있는 그 마그마까지는 사실은 110km도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충청도까지 중국으로 지금 만주의 그 장춘까지 이 흔들림을 느꼈는데 네. 당연히 백두산 지역의 그 지진 내부는 굉장히 많은 어떤 흔들림을 느꼈을 것이다. 만약에 이게 폭파가 되면 분출이 되면 뭐 우리로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주로 북서풍이 부는 그 가을이나 겨울에 하면 일본 쪽으로 이 화산재가 다 갑니다. 네. 또 여름에는 이제 중국 쪽으로 다 가게 되죠. 그래서 일본과 중국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만약에 뭐 바람 방향이 변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게 되면 우리는 11조 원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쪽으로 바람이 오면. 네, 근데 네. 우리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물론 뭐 이게 여름철이냐 겨울철 따라 또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쪽에는 피해가 굉장히 적고 오히려 일본 또는 중국 그다음에 북한의 그 함경도 지역이 치명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겠습니다. 네. 할아버지 따라하는 줄 알았더니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아서 네. 오히려 김일성을 좋아한 게 아니라 싫어했다라는 보도가 최근에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이게 네. 사실일까요? 그러니까 뭐 김일성을 싫어했다기보다는 네. 그 이제 지금 김정은 입장은 이제 김일성을 벤치마킹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싫어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김정일이 이제 너무 여자 문제가 복잡하다 보니까 거영이 이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김일성한테 이제 인정을 못 받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김정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김일성과 찍은 사진이 필요한데 네. 그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자기 할아버지가 조금 더 아버지를 채찍하지 않고 좀 했더라면 자기도 이제 김일성을 만나서 사진도 찍고 자신의 우상 숭배를 좀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속으로는 아마 김일성에 대한 원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지금 북한 주민들의 민심은 김일성은 좀 좋은 편이고 김정일이 완전히 나쁜 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은 아버지를 좋아하겠지만 실제 겉으로 표현하는 건 이제 김일성을 더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걸 보면은 역시 가까운 사람이 더 친하다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어떤 뭐 우상을 한다든가 어떤 뭐 연설할 때도 보면 자기 아버지 얘기는 많이 하지만 네. 김일성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네. 또 재밌는 건 이렇게 친근감은 아버지한테 있으면서 흉내는 할아버지 흉내를 내니까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반코트 동상을 점퍼로 바꾸라고 질책하니 바로 바뀌어졌다는 예, 그게 김정일 동상이군요. 사실 뭐냐면 네. 김정일은 이제 워낙 똥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양복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바를 입고 이제 정상회담도 하긴 했는데 그게 국제관리에 굉장히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관리들이 김정일을 공식 표현하려면 양복을 입힌 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을 네. 또 높이려고 했는데 저 철없는 김정은이 이제 그거 동상을 보고 왜 아버지는 자꾸 잠바 입고 다녔는데 왜 양복을 입혔냐고 그렇게 네. 이제 해가지고 바꾼 거거든요. 근데 바꿔보니까 정말 흉합니다. 저게 동상이 지금. 네. 그래서 김정은 자체가 워낙 철이 없는 게 또 동상에 지금 티가 나는 겁니다. 지금. 네. 이해 못할 북한에 대해서는 이 시각 조선중앙TV를 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예 김정은과 아기들을 함께 내세웠다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햇빛 따사로운 사회주의 내조국 강산에 복받은 새 세대들 우리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 한껏 넘치고 있습니다. 학생 소년들을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극진히 아끼고 내세워주시며 온갖 운정을 다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군수님. 한없이 은혜로운
경의하는 원수님의 그 품이 있어 가장 숭고한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의 역사는 더더욱 줄기차게 이어지거니 이 세상 만복을 다 받아놓으며 앞날의 주인공 혁명의 계승자로 성장해가는 수백만 새 세대들의 긍지와 행복 끝이 없습니다. 사회주의 강성조선의 새 아침이 밝아온 주치 100년대의 첫 해에 소년단원들의 의의 깊은 대회합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당과 인민의 소중한 명절인 6.6조를 맞이하는 전체 소년단원들을